bonsoir. 자, 우리 지금 할 이론 수업은 꽤나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네. 이 수업을 필기를 해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듣기랑 말하기 이론을 봤었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정해져 있었고 그 각 유형의 한 문제에서 총 6개까지의 문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총 4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가장 많아야 24가지 정도의 문제, 근데 그게 각각 총 4개의 문제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5점 이상 맞고 25점이 최대치였는데 보통 만점자는 없고 5점도 맞을 일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읽기는 어떤가? 읽기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읽기도 똑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예를 들면은 공지문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편지가 됐든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안내문, 포스터 이런 것들이 됐든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위치에 어떤 종류의 전치사, 접속사, 문법적으로 어떤 작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특히나 영어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읽기는 점수를 18점 이상 맞는 하나 넣어줄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18점 이상이 나와요. 25점 만점에 18점 이상이 나와요.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18점 이하 많은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보통 18점에서 22점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얘한테서 18점 22점이 나왔어. 또 다른 과목, 또 다른 파트에서 18점 22점이 나왔다고 치면 다른 거 2개 아무리 못 봐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2개만 있으면 나머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목표는 우리는 항상 90점 목표를 하고 해야 70점 정도 나온다. 자, 그래서 글이 주어지면 그 글을 읽고 다양한 종류의 글이 주어지고 그 글을 읽고 한 4개에서 6개의 게스티용에 대답하는 거고 보통은 삼지선다. 답 맞추는 것도 쉽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림도 주어질 때가 있어. 때로는 그림이 주어질 때가 있어. 때로는 어떤 A랑 B, C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은 A는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고 B는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고 C는 추리 장르를 좋아하고 D는 요리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지금 개봉하는 영화가 뭐가 있다. 그러면 이 영화는 누구한테 가장 적절한 영화인가 이런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거에서 매칭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2가지 편지 형식의 글, 즉 이게 초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생일 파티가 있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너는 뭘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는 뭘 챙겨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는 이제 기사가 올 수 있어요. 기사는 거의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목 있고 기사죠. 기사가 그나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프랑스 신문에 들어가는 그런 기사. 근데 좀 쉬운 정도 레벨의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주니어 버전이라는 건 즉 학교 학생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천문학적인 어떤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거고
뭐 회사원들끼리 나누는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냥 환경, 우리가 그냥 흔히 뭐 분리수거 잘해야 돼요 뭐 이런 내용의 수준의 기사, 메일, 그림, 뭐 공지 뭐 등등 다양한 주제에서 근데 이 메일과 기사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걸 접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많이 읽던 사람은 어떤 주제의 기사가 나와도 기사는 어차피 그림 앞에는 이런 게 들어가고 뒤에 이런 게 들어가지.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그게 장르가 다양해져. 공지도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그 홍보 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헬스장을 열었던 홍보 글이 있건 아니면은 어떤 그 슈퍼마켓이 오픈했다는 홍보 글이 있건 아니면은 뭐 학원이 새로 오픈했다. 학교가 새로 그 계약을 했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스포츠 클럽, 스포츠 뭐 자전거 클럽, 동호회 같은 것들이 생겼다. 낚시 동호회가 생겼다. 뭐 그런 다양한 공지가 나와도 한 종류의 그 공지가 어떤 안내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다른 게 나와도 대충 유추가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좀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일부 문제 많이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나름 풀만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가 여기 문제에 들어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삼지선다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답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장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단답을 하는 게 쉽겠지만 단답을 하지 마시고 전화할 때는 문장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제목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환경보호 이렇게 딱 단답하지 말고 이 기사의 제목은 환경보호라고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뭐 true and false가 있어요. true for 이렇게 나와 있어요. true f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justification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justification. 하고 또 왜 땡땡땡. 왜 이게 틀렸는지, 왜 이게 맞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풀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새로 나온 유형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읽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글쓰기로 넘어가면은 글쓰기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기는 그래도 하면 재밌다 그랬어요. 읽기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프랑스어 글을 보면은 대충 영어나 단어만 매칭해가지고 사실 프랑스어 문법 잘 몰라도 잘 풀어. 왠지 모르게 잘 풀어. 근데 또 듣기는 처음엔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들리는 순간 그 너무 쉬워져. 그래서 귀가 한번 딱 열리는 순간 그냥 점수 걔도 18점, 20점 넘어가요. 근데 안 열리면 10점대 정도밖에 안 나요. 그거는 많이 들어봐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글쓰기는 내가 너무나도 정당하게 드러나는 그런 파트예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 내가 좀 틀려도 발음 좀 틀려도 봐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그걸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건지 아니면은 헛나온 건지 아니면은 어떤 억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틀린 발음처럼 들린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시험관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틀린 건 넘어가는데 얘는 대놓고 썼잖아 글을. 그리고 갈겨 쓰지 않은 이상 스펠링 이상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겨 쓰면 오히려 점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어떻게 틀리는지 단어를 뭘 모르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얘는 점수가 가장 잘 안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도로는 글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글쓰기도 똑같이 25점 만점이겠죠? 25점 만점이에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글을 쓸 거예요. 엑시아시스가 총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더라? 초대 하나가 초대글이에요. 초대, 거절, 승낙, 항의, 기타 등등의 어떤 사람의 말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포인트예요. 답장하는 거죠. 그게 이거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이 한번 페이지를 펴볼까요? 개인 경험 이게 1번인데 어쨌든 또 다른 것은 개인 경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개인 경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일반적으로 누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너무 힘들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너의 문제를 봤는데 내가 내 개인 경험을 설명해 주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좀 전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내가 옛날에 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경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제가 뭘까요? 과거요. 과거 시제를 써야 돼. 과거 시제. 내가 과거 시제를 잘 쓰지 못하면 개인 경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업 때는 과거 시제를 하나씩 볼 거예요. 근데 그게 또 1학년 2학기 때 선생님들이 제일 갖고 노는 그런 문법이라서 마침 이때 이 시점에 우리가 그걸 배울 건데, 오늘은 지금 글쓰기에 대한 이론을 볼 거예요. 저기 시계가 있었네. 왜 시계를 굳이 딴 걸 배우고 있지? 시계 사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안 맞거든요. 그냥 패션이라서 맞추면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자, 개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밥을 먹었고 노래방을 갔고 그 다음에 좀 산책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으면 밥을 먹었고 산책을 했고 노래방을 갔고 이렇게 거꾸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야 되고 그 상황의 배경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13점 만점, 13포인트, 이게 12포인트 만점이에요. 그리고 각각 어떻게 채점이 되냐면 시험관이 총 2명이 봐요. 이거는 이건 말하기다. 패스. 말하기는 아니고. 자, 각각 그렇게 점수가 되는데 채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채점 기준이 뭐냐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또 페이지에 있는데 볼까요? 자, 104페이지. 쭉 크게 넘겨야 될 거네. 자, 104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récit, description, la lett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채점 기준은 지시사항 준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신은 프랑스에 있다. 이번에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의 생활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친구에게 설명하시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내가 옛날에 프랑스 갔었을 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프랑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딱 줄쳐놓고 내가 다 지켰는지 나중에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capacité de raconter, capacité à raconter et à écrire. 내가 어떤 서술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세 번째, donner ses impressions.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느낌,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은 기분 좋은 걸 수도 있고 답답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았던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너무 새로웠어. 나는 약간 불사조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불꽃놀이를 처음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어.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최고의 익스프레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각각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렉시크, 어휘력. 두 번째 문법, 목프상탁스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이요. 세 번째 꼬에홈스코의 경우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내가 옛날에 프랑스 갔을 때 봤던 불꽃놀이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다가 쭉쭉쭉 하다가 그때 불꽃놀이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 근데 내가 같이 갔던 그 친구 누군지 알아? 그 친구가 이번에 내가 새로 만나는 뭐한 친구인데 걔랑 너 만났으면 좋겠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불꽃놀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빠져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105페이지 보면은 이번엔 편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correction socio-linguistique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제 correction socio-linguistique는 뭐냐면 소시오 사회, 랑귀스틱은 뭐예요? 언어예요. 사회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 내가 나한테 먼저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내 친구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친구로 대하고 싶지 않아도 친구처럼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이야. 내가 친구랑 말하는 게 너무 편해도 이 사람한테 선생에 합당하는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capacité à interagir. 그러니까 상대방의 편지에서 했던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너 이번에 너가 음료수 좀 챙겼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대답할 때 음료수는 콜라 가져올까 뭐가 좋을까? 일단 콜라 가져갈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답장해줘. 이런 식으로 뭔가 소통이 가능한지. 그 외에는 어휘, 문법, 일관성 항상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단어를 모르면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콜라를 몰라, 코카콜라를 몰라. 근데 코카콜라를 모르면 콜라로 얘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예를 들어 강아지가 안 떠올랐어. 그 강아지가 안 떠올라서 예를 들면 개 새끼라고 얘기했어. 개의 새끼, 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표현 방법이죠. 아니면은 그 외에 너네 집에 있는 뽀뽀 있잖아. 그 강아지 이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줄 알고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안 떠오르면 다른 식으로 설명할 줄 알면은 결국은 어휘에서 안 걸리겠죠. 근데 문제는 돌아서 설명하려면은 문법을 잘 따라야 돼.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걸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법이 몇 점이요? 아래에서 두 번째 2.5점이죠. 옆에 페이지는 똑같거든요. 이제 렉시크가 2.5,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 합쳐서 이게 4점, 이게 5점, 그리고 이게 3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근데 선생님 저는 문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저는 썼다 하면 다 틀려버리는데 예를 들어 아니면은 전 단어를 너무 몰라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단어를 파고 있든 문법을 파고 있든 해야 돼요. 둘도 모르면 답이 없어. 자, 근데 단어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쳐. 단어를 계속 틀린 거야. 단어를 보면 글을 어느 정도 써야 되냐면요. 네, 80단어예요, 80단어. 이 델프에서는 글을 각 80단어예요, 80단어. 그래서 저는 보통 몇 개 쓰라고 하냐면 90단어 쓰라고. 80단어 외우지 마요. 난 90단어라고. 그래서 90단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자, 90단어를 써야 돼.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30개를 썼어.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영어로 썼어. 그럼 영어 썼으면 일단 단어 모른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물론 프랑스에서도 영어를 쓰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네,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운 좋아서 그게 안 되는 걸로 카운트 될 수도 있지만 운이 나빠서 뭐야 얘 왜 계속 영어 쓰네? 뭐 계속 다 그었어. 근데 그래도 내가 총 몇 점까지 있는 거예요? 30개를 틀려도 4점밖에 안 까인다는 거예요. 25점 만점에.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이 잘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법을 아무리 몰라도 얘는 문법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구한 거 잘 대답했는지, 내가 이 사람의 글을 봤는데 이해가 되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아무리 틀려도 5점만 까이는 거예요. 내가 문법은 다 틀렸는데 문법은 그냥 맞춘 게 하나도 없는 그 글을 썼는데 나머지 다 응답해서 그럼 2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20점이라는 게 별로 안 커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하나에서 20점 맞으면은 아까 말했지만 다른 거 하나 20점 맞고 나머지 다 망쳐도 합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요구하는 거 잘 캐치해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108페이지 지금 여기다가 밑줄을 쳐놨어. 그러면은 vous êtes parti pendant 2 semaines. 당신 2주 동안 갔어요. dans un centre de vacances à la mer. 바다에 있는 그 유치원이네. 네, 그쵸. 거기 그거 보면은 일단 뭘 기억해야 돼? 2주, 2 semaines. 그죠? 그럼 어디로 갔어? centre de vacances. 어떤 이 vacances 그러니까 방학 센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름 왜 그런 자연 학습시키는 그런 어떤 캠프에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바다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 누구한테 쓰냐? 아나미 프랑스 친구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탈리아에 사는 내 친구한테 쓰는 거 안 되는 거죠. 너 프랑스 살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 부사페 당신이 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끼아베부 헝코트레 누굴 만났는지 설명해야 되고 우부사베다움이 어디서 잤는지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논네 부사페시오 당신이 느낀 것을 설명하래요. 근데 이거를 고작 60단으로 쓴다는 게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은 이거 요구한 거 다 쓰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쓰면은 60단 그냥 넘어가요. 양이 너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다른 거 다 해야 되겠고 글이 너무 길어지고 글이 길어지면 내가 문법도 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딜레마에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개인 경험은 웬만하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것만 다 대답해도 단어가 맞아요. 그냥 여기서 요구사항은 응답해 주면 돼요. 요구사항 체크해놓고 체크 후 하나하나 응답해 주면 돼요. 응답이라고 말하면 하나가 쓰라는 거죠. 문장을 하나가 완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 말하기 그 자기소개랑 그냥 그거 하나 딱딱딱딱 그냥 대답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연결시켜요. 자, 여기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갔어요. 2주 동안 갔어요. 프랑스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디 샀는지, 뭘 느꼈는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어로 할 테니까 이야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 이번에 2주 동안 어디 여행 여행 왔어. 바닷가 바다 어디지? 부산으로 여행 왔어. 근데 너 프랑스 살지? 갑자기 얘기해야 되나 갑자기? 나 이번에 뭐 했냐면 부산에서 해운대 갔고 치킨 먹었고 그리고 바닷가 수영했고 해수욕장에서 수영했고 그리고 내가 스티브 만났어. 잠은 신라 호텔에서 잤어. 좋았어. 어때요? 아주 딱딱하죠? 이게 진짜 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 누구라고? 친구라고 그쵸? 그럼 친구랑 대화하듯이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우리 실제 프랑스 한국인들 친구랑 소통하듯이 하면 안 돼요. 무슨 다 별다 줄여가지고 다 줄여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다만 친근함을 느껴줘야 돼. 네, 그런 것들을 대신 자연스럽게 그래서 뭔가를 요구한 거를 쓸 때는 설명 문장 하나씩 꼭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누구 만나는 줄 알아? 아니 스티브가 거기 있더라고. 너 스티브 좋아했었잖아. 너 이렇게 쓴다던가 아니면 신라호텔에서 잤는데 거기 조식이 진짜 맛있더라. 약간 너 가봤어? 막 이렇게 물어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근데 요거가 좀 까다로워요. A2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B1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이게 좀 더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논리적 글쓰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논술이에요, 논술. 논리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좀 쓰나요? 한국어로 논술 써본 적 있어요? 영어로 써본 적 있어요? 네, 좋아요.
그 그냥 긴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A4 A4? 한국어로는 프로그램 좋아. 그러면 사실 웬만한 논리적 글쓰기는 그 서로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이 논리적 글쓰기 프로세스 틀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웬만하면 내 입장을 물어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라 논리적 글쓰기의 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좀 중요한 거 하나 써보자. 자, 입장. 입장은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이 입장이 아니라 입장 설명을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입장 문장을 하나 썼어.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명제를 쓰는 거예요. 명제. 하나의 사실은 이 입장을 부연설명하는 문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문장 1이라고 쓸까요? 문장 1. 자, 이 문장 1에 대한 설명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냥 항상 필수예요. 설명 문장. 입장 문장에 설명 문장. 자, 설명 문장이 들어가려면 예시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예시 문장. 자, 이게 다 1을 말고 1이라고 설명 1, 예시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바꿔서 짧은 결론 문장을 만들어요. 결론 1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도입이 들어가겠죠? 도입 결론 문장, 결론 문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보통 도입에서는 어떤 한 가지의 캐스트를 넣어줘요. 자,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예를 잘 들어야 될 텐데. 자, 온라인 화상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가 나왔어. 또 이번에 화상 수업이 너무 많아짐에 따라 현장 수업의 피로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과연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어. 자, 그럼 그걸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죠. 요즘 세상에서는 화상 수업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과연 화상 수업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하고 나서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 나는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한다. 자, 실제로 화상 수업, 현장 수업의 장점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현장에서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주는 효과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것을 캠브리지 대학교의 어떤 그 연구에 따르면 증명되었다.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실질적으로 화상 수업을 하다가 반대로 화상 수업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유튜브 봤던 그런 내용을 들었다. 결론 이 얘기를 그냥 순서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단어 조금 바꿔가지고 현장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은 유익하지만은 않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이게 뭐냐면 이 캐스팅에 대한 앤서가 부어서다 여기서다 그죠?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응답 1에 1번이 아니고 보통 거꾸로 됐어요. 원래 2번 그러니까 뭔가 글쓰기의 틀이에요. 이게 글쓰기 틀인데 이거는 A2 수준.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 B1이 되면은 이게 2개 정도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2개가 되면 무슨 뜻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비교 A, 비교 B. 아니면은 원인, 결과, 문제, 해결. 아니면은 내 입장, 반대 입장, 결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고 그걸 하나하나 살을 붙이면 양이 길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 설명하다가 또 다른 문단을 열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논문이 쓰여지는 거예요. 20몇 페이지짜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틀 만들기부터. 그럼 글쓰기 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냥 쭉 질러버리면서 쓰는 게 아니겠죠. 틀 먼저 만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은 뭔지
뭐라고 써야지? 예시 뭐 듣지? 결론은 뭐 사실 얘는 뭐 다르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A, B, C 이렇게 됐으면 얘는 뭐 그냥 B, C, A 뭐 이렇게 하면은 돼요. 이거 웬만하면 쉽게 설명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각각 파트마다 이게 식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보고 있어. 자, 돌아가요. 그 파트마다 쓰여지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표현들을 좀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모나비. 내 생각에는 아모나비. 이거 하면 되겠어. 아비가 입장이야. 내 입장으로는 수롱뭐 나에 따르면. 자, 그럼 내 입장이랑 같은 뜻이에요. 문장 1. 문장 1은 이거 그냥 문장이에요. 이거 뭐 따로 설명할 거 없어. 여기다가 이제 어네페는 실제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ABC 초콜릿이 맛있다 했으면은 실제로 ABC 초콜릿을 먹었던 사람들이 달다라는 증언을 한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시 원 같은 경우는 par exemple. 자, example 조심하세요. 영어 잘 쓰는 이제 이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A 아니에요? 네. 그쵸? EXEMPL이에요. par exemple. 이거 우리 하나만 알아주면 돼요. 왜냐? 여러 개 쓸 거 아니기 때문에. 문단이 많아진다는 건 프랑스에서는 그만큼 중복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은 문단이 여러 개가 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씩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여기는 alors 혹은 donc 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자, 설명할 게 많을 때는 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셋째로 그렇게 하는 말들 다 있는데 그건 지금은 몰라도 돼요. 자, 결론 en conclusion. conclusion이죠. en conclusion. 자, 이 단어들은 반드시 넣어서 써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 사진 찍어서 가져가요? 사진 찍어서 편하지 않겠어요? 네. 대신 이거 보고 이해가 돼야 돼요. 네. 그렇게 이 논리적 글쓰기를 이 틀에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웬만한 프랑스어 글쓰기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초대를 했어. 그럼 초대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야. 일단 그때는 도입이 좀 달라지겠죠.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뭐 이번 너 생일이라는 게 정말 놀랍다. 나무나 근데 내 생각에는 이번에 내가 참석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때 우리 엄마 생일이거든. 너의 생일보다 우리 엄마 생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 엄마 생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엄마 생일을 위해서 뭐 준비해 왔어. 예시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는 좀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에 내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내가 엄마 생일 놓쳤다가 엄청 혼났거든. 용돈 못 받았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된다. 논리적 글쓰기는 틀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메일 쓰기도 틀을 외워야 되거든요. 이메일 쓰기 좀 더 복잡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이거까지만 할게요.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 저랑 쓰는 모든 프랑스어 글쓰기에는 제목을 요구할 거예요. 이 제목을 왜 우리가 매번 요구하냐면 모든 글에 제목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목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너랑 야구를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너랑 야구를 보고 싶어 라고 제목을 써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제목은 반드시 명사형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 상대방한테 야구 보러 가자고 하는 거죠. 보러 가자고 뭐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안, 야구 보러 가기로 제안, 아니면은 초대, 뭐 이런 식으로 얘도 근데 반복돼요. 초대하는 종류의 내용들은 다 초대 넣으면 돼요. 뭐 만약 거절하는 거면은 거절, 아니면 반대로 감사할 수 있죠. 초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항의하는 거는 뭐 항의, 동의할 수 없음. 약간 이런 식으로 명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많이 해봐야 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세요. 빨간색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꼭 자연스럽게 요거 상체 하나 하면서.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저랑의 지금 이 방학 특강의 주 포인트는 프랑스어를 좀 하면서 내 약점도 파악하는 거예요. 학생이 글을 써왔어. 학생이 뭘 못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겠죠. 대신에 반드시 수기로 써오시고 GPT의 도움을 받되 GPT가 쓰면 안 돼요. 다 눈에 보여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실력의 글들이 다 보이면 돌렸죠? 라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서 다 틀린 적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수업들은 결국에는 글쓰기와 말하기 수업이에요. 학생이 글쓰기나 말하기를 안 해오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수업까지, 오늘 글쓰기 생각 다음 거예요. 말하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알지? 오늘 글쓰기 그 이론 봤으니까 다음 거까지 글쓰기를 써오고, 지금 말하기 과제 안 했었으니까 말하기를 같이 해오는 건데, 다음번에 그럼 글쓰기를 제가 받았어. 글쓰기 첨삭하고 어떻게 글 써야 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가져다 줄까요? 말하기를 가져다 주겠죠. 그 다음번에 또 같이 말하기 하고 말하기 좀 같이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 글쓰기 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가는 느낌이니까 반드시 이것도 제가 문제 보내줄 테니까 정리해서 보내줄게요. 뭐 풀어야 되는지 그거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승 학생, au revoir.